자, 안녕하십니까.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뵐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저도 상태 괜찮습니다. 저도 상태 괜찮고, 여기 필리핀도 날씨는 맑고 현재 기온은 뭐 한 32도 정도, 체감 온도는 39도라고 그럽니다. 좀 뜨뜻해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강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양명 대장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지금 금방요. 그래서 같은 대장경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우리 공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같이 좀 생각을 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치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혈학 진도와 맞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첫 장에 보면 여기 위장서부터, 식도서부터 위장 끝에 항문까지 쭉 나와 있죠. 직장까지. 그래서 각 요소에 발생하는 그러한 병들을 한번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목적이 치료, 그 다음에 치료보다는 또 우리가 알고서 미리 예방을 하는, 그런데 먼저 교환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이런 그림을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위장서부터 소장, 대장, 12장, 이 1년의 이 길다란 이 관이 한 군데라도 이상이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요소에 생길 수 있는 위장이나 12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이런 데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상 증세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대처하는 방법, 이거를 보면 먼저 우리가 이 그림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데 이러한 병들이 생기는 원인은 뭐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생활 습관이 있을 거예요. 특히 오늘 공부하는 그 대장에 대해서만큼은 그 어떤 배변 습관, 식습관, 그러니까 먹는 거, 그 다음에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배변 습관은 뭐 말도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일부러 힘을 세게 주는 분들이 있고, 잘 안 나오니까 뭐 들어가서 또 오래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뭐 다스리면, 저도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장 청소를 거의 매일 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면서 좀 오래 하는 편이죠. 저는 뭐 일부러 앉아서 힘을 많이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배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장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대장에 연결되는 모든 것이 지난 시간에 공부한 위장도 있고 12장도 있고 소화기관이 끝까지 연결이 되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좀 고민했던 게, 제가 그 소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금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금, 우리가 먹는 음식물 가운데 소금이 있죠. 그 소금이 음식물과 함께 위장으로 해서 이렇게 소화기관을 돌아서 대장 끝에까지 해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쨌든 이 소금은 안 먹으면 죽죠. 근데 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량 먹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소금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소금. 그래서 우리 그 동양의학에 보면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임금에게 진상하는 소금 중에 황토소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도 물론 주겸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처럼 그래도 오늘날 주겸은 많이 상당히 진화가 된 거죠. 옛날 주겸은 말 그대로 뭐 그냥 대나무 통 속에다 집어넣어서, 물론 이제 그 대나무 통 끝은 황토로 막죠. 황토로 막아서 그걸 구우면 이렇게 기둥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럼 또 봐서 빻아가지고 또 집어넣어서 또 그렇게 굽는데 정말 그 주겸이 계란 썩는 냄새가 나요. 계란 썩는 냄새가 나고 뭐 효과는 조금 어느 정도는 있지만 또 나름대로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그 옛날에도 황토소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문헌을 보고 만드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셔서 제가 그 황토소금을 만난 게 한 30년 됐죠. 그래서 그 황토소금을 제가 장복하고 또 많이 임상으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황토소금으로 해서 치료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시는 이 소화기 계통, 식도를 거쳐서 입으로 해서 식도를 거쳐서 음식물이 지나가는 모든 기관에 어차피 음식물 안에 소금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정말 좋은 소금으로 여기를 이 소화기관의 모든 장벽을 이렇게 싹 한번 훑어줄 수 있다면, 청소를 시켜줄 수 있다면 굉장하겠죠. 어차피 이 장내의 이런 모든 세포, 이 조직의 모든 세포들도 역시 그 세포의 70%는 물이고 그 물무게의 0.9%는 소금이 존재합니다. 염분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 세포에 적용되는 그 생명 공식은 뭐 바뀔 수가 없죠. 예. 여기서 소금이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온갖 잡병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나 이 소금이 충분하게 있으면서 또 너무 많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몸에선 또 이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갈증을 유발시키죠. 그래서 물을 먹어주게 되죠. 그러다 보면 어쨌든 자기 세포가 자기 몸무게의 70%는 물로 채우고 그 물의 0.9% 정도, 약 1% 조금 안 되는 0.9%는 소금으로, 염분으로 채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보면 이 세포들이, 우리가 인간이 처음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그 세포 분열이 일어나죠. 세포 분열이 일어나요. 난자 정자가 합쳐져서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세포 개수가 늘어나죠. 그때 역시 어머니 뱃속에 그 양수가 0.9%의 소금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 그런 양수, 소금물 속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났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러한 그 양질의 소금물로 모든 장포들을 달래주는 게 사실은 맞는 자연요법 치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금을 주로 많이 사용해 왔죠. 그래서 신기하게 이 좋은 소금이 황토소금을 쓰면 이 장벽에 붙은 이런 독소들 삼투압작용으로 다 빨아들여서 나가죠. 또 장벽에 허른 데가 있어도 이 황토소금물이 들어가면 그 허른 데가 메꿔져요. 메꿔집니다, 실제로. 또 제가 이제 그 황토소금으로 치료한 예가 또 어느 게 있냐면 그 지난번에 왜 당뇨로 인해서 발 썩어 들어가시는 분 그 있죠. 예. 저한테 와서 치료 받으러 오기 전에 집에서 이미 잠자기 전에 또는 저한테 오기 전에 30분씩 소금물에 그 발을 담갔다가 오라고 제가 시켰어요. 요거는 뭐 어디서 제가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비밀입니다만 여러분들에게는 다 공개하는 겁니다. 정말 좋아요. 본인도 좋아합니다. 아, 정말 이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여러 번 저 말을 들었어요, 그분한테도.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당뇨발도 완치를 시킨 사례가 있지만, 어쨌든 이 소금과 우리 몸에서 이 세포는 그 양질의 물과 양질의 소금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세포들이 다시 돌아가고 염증이 있던 것들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정상으로 되돌아가려는 뭐 그런 세포들의 활발한 움직임이 좋은 물과 좋은 소금을 만났을 때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로 변비가 심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서 뭐 양방에 어떤 약물 같은 걸 먹고서 이렇게 하면 뭐 배가 아프고 막 속이 뒤틀리고 그래요. 그런데 저희 황토소금으로 장청소를 해보면 뭐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정말 편안합니다. 그 오래된 변이 붙었다가 떨어진 자리가 참 이 소금물로 싹 달래주면 쓰리고 따가운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바로 밥을 먹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편안한 걸 느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 대장경에서 갑자기 얘기가 빗나가서 소금으로 갔는데 어쨌든 이 소화기관이 식도 위장서부터 대장 끝에까지 절대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금만큼 확실하게 빠른 게 없어요. 소금만큼. 물론 뭐 변비에 뭐 특효 혈자리들 있죠. 지구 뭐 이런 데 다 있고 한데 지독한 변비 맞나 봐요. 잘 안 돼요. 지구로.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50년 변비를 제가 만났는데 82 되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세상에 50몇 년 변비에 딸이 손가락으로 비닐 장갑 끼고 손가락으로 그 변을 파요. 어머니라고. 그런 환자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그 환자를 치료하는데 그거 침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토소금으로 장청소를 시켰어요. 보통 사람은 2리터짜리 한 병이면 나오는데요. 이분이 2리터짜리 4병하고 반병, 그러니까 약 9리터의 물을 마신 거죠. 장장 4시간에 걸쳐서요. 9리터의 물을 마시고 그날 저 보는 앞에서 화장실 가서 이게 뻥 뚫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딸도 손가락으로 파는 고생을 안 하고 이제 저한테 또 잘 설명을 들었겠죠. 어떻게 식사를 해라. 그래서 연세가 있으시지만 일식 삼찬의 식사는 무조건 하십시오. 왜냐한가 하니 이분이 장청소를 뻥 뚫어주고 나서 시장하다고 밥을 시켜줬더니 진짜 밥을 조금 먹는 거예요. 뭐 우리 말로 뭐 끄적끄적 한다고 그러죠. 깨작깨작 한다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저 혼내줬습니다. 그래서 딸이 이제 와서 설명 듣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딸이 진짜 무지갯빛 음식을 해줘요. 무지갯빛. 시장 가서 빨주, 노초, 파남보, 야채하고 고기 뭐 이렇게 해조리 다 해서 그 반찬이 이렇게 밥상을 탁 보면 완전히 무지개 빛깔입니다. 각 색깔별로. 그 유명하신 거 최 선생님 선배 되시는 분 어머니 권사로 그렇게 봉양하시는 그런 걸 봤어요. 그 뒤로는 뭐 이거 없고 지금까지도 아주 이태원의 교회에 나가시는데 편안하게 잘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해결이 되고 나니까 고목나무 같던 그 얼굴에 그 많던 주름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거의 다. 그 정도로 효과가 뛰어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다른 데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 모든 소화기관의 모든 자리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자리죠. 음식물은 소금기가 있어서 간간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금으로 지나가야 우리 몸의 장부들이 편안해하고 또 병에 걸리지 않고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소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2페이지 보면 유주도는 여러분들 다 아시고 그림 보시면 아시니까 그 다음에 경맥순행도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또 공부하셨던 것이니까. 연결장기, 그래서 이제 오행 개념을 좀 보겠습니다. 오행 개념을 보면 대장은 양금이죠. 대장경은 금은금인데 목화토금수에서 금에 속하는데 양경이고 금입니다. 양금. 오관에는 얼굴에서는 코로 대변하고요. 폐와 마찬가지죠. 오체로는 피부죠. 오미로는
매운맛입니다. 그다음에 오색으로는 흰색, 오액으로는 콧물, 오정으로는 근심과 슬픔입니다. 여기서 이 오정의 근심과 슬픔이 중요한데, 그 뒤에도 나오겠습니다만, 근심과 슬픔, 이제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뭐 조울증이나 우울증 뭐 이렇게 해서 이쪽에 빠지신 분들이, 대장경에 문제가 있다. 대장에 문제가 있다. 장부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대장은 생기기는 아까 1페이지 보면 뭐 아주 크고 목동하게 생겼지만, 우리 몸에 전신의 모든 신경계통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대장이. 그래서 우울증이다 그러면 대장의 이상을 꼭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장만 하나 잘 관리를 해도 우리 몸 전체가 상쾌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전신이 그렇게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혈의와 주치는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해부 생리와 장상학에서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다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장을 이제 이렇게 나눠서 보면 충수, 맹장, 그 다음에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그 다음에 S상결장, 그 다음에 직장, 그 다음에 항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부가 보면 소장과 또 위장으로부터 내려오는 음식물들이 내려오니까 위장하고도 연결되어 있을 거고, 간 앞으로도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해서 몸 전체 거의 뭐 이렇게 복부 전체를 한 바퀴 휙 아우른다. 이렇게 보면 역시 아주 대장이 중요한 장기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장기로서 이 대장에서 우리 몸의 자율신경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대장의 구조를 보면 소화기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소장 끝에서 시작해서 항문까지 이어지죠. 길이는 1.5m, 직경은 약 8cm 정도. 그 다음에 대장은 크게 이제 맹장,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S상결장, 직장으로 나누고, 소화 과정 중에서는 수분의 흡수를 담당하고 소화되지는 않은 음식물 찌꺼기와 인체 노폐물을 저장, 배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생산하는 여러 가지 물질을 흡수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하복부에서 췌장이 말단과 연결되는 부분에 회맹판이 있어서 대장 내용물이 소장 안으로 역류하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판이죠, 판. 근데 여기서는 이제 회맹판이죠, 특히. 회맹판이라고 그래서, 소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에서 대장으로 할 때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맹이라는 말을 쓴 거는 보이지 않고 뭐 이렇게, 안 보여서 깜깜한데 헛디뎌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런 맹자를 넣어놨는데, 하여튼 거기서 그래서 돌아올 수 없어요, 어두워서. 그래서 하여튼 회맹판입니다. 그래가지고 대장 내용물이 소장 안으로 역류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톡 떨어지면 판이 탁 닫히죠. 그러면 이제 또 센서가, 충수가 이제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나선형으로 이렇게 대장을 돌아서 쭉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결장망곡, 좌비장망곡은 근막으로 복강의 뒤쪽 벽에 고정되어 있고, 맹장, S장결장은 장골의 막으로 부착되어 있다. 또 큰 장자라고도 하고, 뭐 맹장, 충수, 결장, 직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맹장, 직장을 제외한 결장만을 대장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나눈 것 중에 먼저 맹장을 좀 보겠습니다. 맹장은 대장의 첫 부분으로 소장과 결장을 이어주죠. 복부 오른쪽 아래에 있으며 작은 주머니 모양이다. 소화 중인 음식물을 소장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며 결장으로 이동시킨다. 음식물이 소장의 끝에 다다를 때쯤 소장과 대장이 경계가 되는 판이 열리면서 맹장이
팽창되어 여기로 음식물이 들어간다. 이때의 음식물에는 소화가 아직 안 된 음식물과 약간의 물, 비타민, 무기물 등이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수. 충수는 맹장에서 나온 작은 돌출부인데 사람의 충수의 경우 알려진 기능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양방에서는 이 충수가 알려진 방향, 지금도 역시 알려진 기능이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도 맹장 수술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도. 요즘은 거의 안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양방에서는 이렇게 진화 과정에서 태아된 자네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위에 감염이나 염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충수는 무조건 수술로 제거하죠. 그래서 맹장 수술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염증이 생기면 이제 열이 발생하고 그게 오래되면 천공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얼른 개복을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절제를 하죠. 절제를 하는데 또 이 맹장염이 또 우리한테 오면 또 침으로 잘 터지기 전에만 오면 정말 침으로 잘 치료될 수 있는 염증이죠. 예, 그러니까 참 뭐 정말 화급을 다퉈서 뭐 배가 아파서 오지만 정말 이게 충수염인지 아닌지 진단을 또 잘 해야 되겠습니다. 뭐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제 잘 만져보고 이렇게 또 환자의 상태도 잘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이것이 맞는가, 충수염이 맞나 생각을 해보고 심사를 해야 되겠죠. 유명한 난미열 같은 데 놓으면 잘 되겠죠. 예, 여러분들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충수돌기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여기 보면 맹관으로 작고 손가락같이 생긴 부속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기능에는 감염에 저항하는 기능이 있어 사람에게는 특별한 기능이 없다. 일반적으로 맹장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충수 이 부분이 수술하신 분들을 이렇게 맹장염 수술하신 분들을 제가 여러 분 이제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분들의 문제는 뭐가 있냐면 어떤 그 온도에 좀 둔하신 것 같아요. 자기 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어떤 온도계 역할을 한다. 온도를 측정해서 뭐 이렇게 몸에 이렇게 전달해주고 뭐 뇌에 연결해주는 전달해주는 그런 어떤 센서 역할을 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분들을 보면 그 온도에 좀 이렇게 둔해요. 추운 데 가도 별로 추운 거 잘 모르고 더운 데 가도 더운 거 잘 모르고 약간 그게 좀 둔한 어떤 게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서 맹장 수술했지 하고 탁 물어보면 틀림없어요, 거의. 네. 한번 여러분들도 요거 염두에 두셨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이분들이 수술하신 분들은 더운 데 가서도 더위를 좀 덜 타고 추운 데 가서도 추위를 좀 덜 타요. 잘 몰라요. 조금 늦어요. 늦고 좀 둔해요. 그러다가 정말 막 엄청 차가워지든가 또는 엄청 더워서 이러면 조금 덥다 이제 이런 정도인데, 그게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 몸에 있는 기관을 떼어내서 그런 증세가 발생이 됐다는 것은 썩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주변에 맹장염 수술하신 분이 있으면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하시고 또는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물어보시든가. 아마 그 온도에 대해서, 주변의 온도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한 걸 좀 아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 충수염, 맹장염, 여기에 이제 자가 진단에 대해서 이제 잠깐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맹장염의 의학명은 급성 충수염이다. 충수는 대장이 시작하는 부위에 꼬리처럼 달려 있는데 이 충수에 생기는 염증을 말한다. 진단된 충수염의 절반 정도가 독특한 임상 양상을 띠지만 일반적인 양상은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7가지를 여기 쭉 적어놨습니다. 설사가 있든 변비가 있든 발열이 좀 있고 메스꺼움, 구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배꼽 주변 이런데 복통이죠. 근데 여기 보면 상복부라고 돼 있어요. 아니 이게 충수는 아래에 있는데 상복부에 여기 이게 통증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배 아프다 그러면 그 배에서부터 잘 이렇게 촉진도 해가면서 요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가
살살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상복부에서 하복부로 압통이 오다가 점점 오른쪽, 그러니까 충수 부위 오른쪽 우하복부로 통증이 몰리는 것을 이제 시간이 가면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 1년에 이런 걸 머릿속에 좀 담아뒀다가 이렇게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우선은 이제 발열 단계에서 좀 더 빨리 알 수 있죠. 발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우리가 촉진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아이들 정도를 만나면 무조건 배 아프다고 그러죠. 이게 이 표현 능력이 좀 떨어지고 하니까 무조건 배 아프다고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잘 신중을 좀 기해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배가 아프다 그러면 뭐 음식 먹고 체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특히 맹장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충수염에 대한 생각을 하고 침자를 한번 해주면 빨리 가라앉으면 천만다행이죠, 그죠? 그럼 우리 진단이 이건 충수염 진단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만약에 침을 놨는데도 뭐 한 30분 40분 넘어가도 계속 통증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더 침 넣을 필요 없습니다. 얼른 빼고 정밀 검사를 하는 게 낫겠죠. 아니면 그 전에라도 상태가 위중하면 정밀 검사를 먼저 하는 게 좋은데, 한국의 현실이 참 그걸 정밀 검사할 그런 저희가 안 되니까 우리하고는 조금 먼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문진, 촉진, 사진으로 충수염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실력자가 되셔서 탁 보고 저거는 충수염 맞다 하고 탁 해서 침에 딱 놔주셔가지고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실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결장을 보겠습니다. 대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네 부위로 나눠지는데, 소화가 안 된 음식물, 물, 비타민 등이 직장에 있는 점액 세균과 섞이게 되며 대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대변은 대장의 연동운동을 통해 수송하며 직장을 통과하는 동안 대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과 약간의 비타민, 무기물이 직장에 흡수된다. 그러니까 이 말이 양방에서 이렇게 이 대장의 기능을 이렇게 결장해서 하는 일을 맞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의학에서는, 전통의학에서는 대장은 우리 몸에 물을 조절한다. 벌써 우리는 몇천 년 전부터 알고 있는 거죠. 굉장하죠.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행결장을 보면 이제 간이 있는 위쪽으로, 맹장에서 시작해서 간이 있는 위쪽으로 이어지고, 횡행은 가로지른다는 뜻이고 바로 배꼽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대장에 모혈이 되는 그 천추혈이 바로 그 배꼽 주변에, 양쪽에 제중 이촌이죠. 이촌. 그 천추가 그 바로 대장에 걸리 지나갑니다. 신기하게 옛날에 참 정말 혈자리 기가 막혀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다음에 이제 하행결장 보면, 횡행결장에서 이어진 부는 복부 왼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어진다. 그다음에 구불결장, S상 결장이라고 하는데, 하행결장에서 이어지며 대장의 끝부분으로 복부 왼쪽 아래에 위치하고 직장으로 이어진다. 마지막 직장입니다. 대장의 마지막 부분이다. 대변이 항문으로 배출되기 전에 여기에 저장된다. 직장이란 S상 결장에는 직선형의 대장을 말하며, 직장의 끝에는 항문이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성인보다 곱다. 그래서 이 직장은 길이가 얼마 안 되죠. 이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요 기능이 얼마 안 되는 요 길이의 요 기능이 굉장하죠. 이게 힘을 줘서 뭐 변을 끊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뭐 오래 걸리면 끊고 나와 막 이러는데, 끊어라는 그런 말고 다 직장에서 하는 건데, 확장되기도 하고, 직장 강내 충분한 노폐물 배설도 여기서 탁 밀어내고 끊고 이렇게 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변이 나가기 전에 이제 딱 여기서 이제 머무르죠. 요 앞에서. 어쨌든 이 직장에 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직장 암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현대인들이 그 식생활이 좀 무절제한 게 있죠.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우리 대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어쨌든 한번 대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심사숙고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먹는 것보다도 사실은 내보내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안 나가면 먹기만 하고 안 나가면요 어느 날 못 먹어요. 진짜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보고요. 대장의 기능을 보겠습니다. 대장의 기능이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뇌의 판단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음식물을 배출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있는데, 이러한 작용을 하기 위해 자율신경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소장과 더불어 대장을 제2의 뇌라고도 표현한다. 뭐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대장이 참 이렇게 소화기관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지만 우리 몸의 전신의 모든 신경과 거의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디 아파 그러면 벌써 스트레스만 받아도 변을 못 보는 사람 많아요. 스트레스만 받아도. 또는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만큼 대장이 민감하다는 거죠. 뇌하고 제2의 뇌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은 입으로 먹은 음식물이 소화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배출되는 곳으로, 이곳이 막히면 실질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으므로 생명의 통로이기도 하다.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막혀 있으면 먹다가 양이 줄다가 결국에는 못 먹고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꽉 막혀 있으면요 죽어요. 그럼 이제 양반 같으면 가면은 절제합니다. 절제 수술하고 여기다 똥주머니 채워주죠. 척한 변비 만나면 그렇게 해줘. 또 이제 암일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잘라내고 똥주머니를 차주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장의 횡행 결정은 소장에서 나온 효소로 인해 육부에서 마지막으로 소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대장 내의 유익균은 소화된 영양분을 발효시켜 비타민 K, 비타민 B12, 비타민 B를 합성하고 수분과 전해질 등의 진액을 흡수하며 음식물의 찌꺼기를 대변으로 만들어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에서 변비가 있거나 대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는 발효와 부패의 균형이 깨지게 되고,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대장 내에서는 발효도 되고 또 부패도 일어나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먹은 만큼 어느 정도 체액으로 흡수하고 다 변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거 엄청나겠죠. 그 양도 물론 뭐 많이 먹는 분들이 많이 싸지만 어느 정도 부패를 시켜서 가스로도 발생시켜서 내보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면 먹은 양보다는 이만큼 줄어들죠. 줄어듭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쓰고 줄어드는 때 이 발효와 부패의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내에 유산균이 아닌 유해균이 많아지면서 부패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많이 일어나면 몸 안에 이제 독소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거죠. 피를 타고 피 속에 이게 유입되니까 이제 혈독이 된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방에서도 피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피 검사를 해가지고 뭐 염증 수치가 많다 적다 이런 얘기 참 맞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부패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장내에서 뭐 암모니아, 메탄, 일산화탄소 하는 이런 독소들이 피 속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럼 당연히 염증이 군데군데 많이 일어나겠죠. 몸 여기저기에 전신을 타고 도는데 그것을 또 이제 혈독이라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을 일으키지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게 뭐 우리 뻔하죠. 뭐 피부병, 아토피, 또 하여튼 각종 여기 보니까 뭐 비염도 여기에 해당이 되네. 대장의 이상물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 뭐 거의 맞는 얘기입니다. 피부병, 아토피, 비염 있다 그러면 벌써.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우리 몸에 그 하중을 많이 받는 관절들, 뼈들이요 다 녹아요. 특히 무릎, 발목, 고관절 이런데 뭐 다들 거기 병 생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벌침 놓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무릎 아픈 사람들한테 봉침을 놔주죠. 예. 그게 효과 있어요. 딱 이런 분들한테는요. 그 무릎 관절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로는 이렇게 어렵게 말 안 하고 옛날 말로는 똥똑이라고 그러죠. 똥똑으로 인해서 무릎 아픈 거에는 또 봉침이 또 잘 돼요. 그러나 봉침은
정말 잘 맞아야 되죠. 맞고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러한 치료법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이 염증 수치를 떨어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에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대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예, 대장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독소들이 너무 많이 피 속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오래된 묵은 변은 빨리빨리 내보내야 돼요. 아침에 소금물 한 잔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보약보다 나아요, 솔직히. 저 소금 장수 아닙니다. 자, 대장은 또 점액 합성 물질 뮤신이라는 게 있어서 윤활작용으로 대변을 서로 뭉치게 하고 잘 배출되도록 해주고, 장벽을 보호하며 대장 내 유산균 정착을 도와주고 유해균을 감소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신기하죠, 진짜 인체가 만들어진 거 보고. 요즘에는 뭐 비누를 닦으면 이런 뮤신액 같은 게 다 없어져서 오히려 해롭다. 세균의 그 유해균을 막아주는데 그런 게 다 닦였기 때문에 세균에 노출된다. 뭐 이래서 비누를 안 닦는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매일 비누를 닦아요. 화장실 가서. 닦는 게 중요하죠. 위생상으로. 중요합니다. 닦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비누칠 살짝 해서 그거 닦는다고, 물론 비누칠 해가지고 뭐 손가락으로 집어넣어서 막 휘저어서 닦고 이런 정도는 아니잖아요. 겉에만 잘 닦아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닦아줘야 됩니다. 대변 보고 나서는 깨끗이 물로 닦아줘야 하는 게 개인 위생 또는 자기와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의 위생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서로 악수를 안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변 습관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휴지로해서 이렇게 닦고서 손 잘 안 닦는 사람 있어요. 많습니다. 안 닦는 사람 많고, 닦는다고 물 탁 틀어놓고 물 쓱 묻히고 그냥 닦았대요. 그런 사람도 많아요. 신기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닦는 게 아니라 물만 묻혀갖고 오히려 그 세균들 더 번식시켜주는 거죠. 수분 공급해주고 영양 공급해줘서. 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생활 습관들을 안 고쳐요. 그런 분들은 역시 몸에 잡병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악수하는 게 사실은 어떤 친밀감의 표시도 맞지만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거 하나는 좀 고쳐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눈인사하고 부딪히고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대장 점막 밑에 림프 조직이 발달하여 대장 속에 세균들이나 감염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신체 면역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얘기는 뒤에도 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 림프 조직을 통해서 각종 항체가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항문 질환의 자가 진단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이 중에서 이제 치질이 밖으로 나온다든지 뭐 항문에 혹 생겨서 통증이 아프다 뭐 보나마나죠. 중요한 건 이제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문제예요. 피가 섞여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변을 봤는데도 묵직하고 이런 거. 그건 이제 거의 뭐 암종일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 쭉 읽어보시고 이 중에서 이제 몇 개가 자기한테 해당이 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했죠. 제일 처음엔 뭐죠? 소금물로 다스려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주고요. 비누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깨끗이 씻어주고 소금물로 매일 아침마다 집어넣어서 소금물로 닦아주는 거죠. 깨끗하게 내보내고, 그러면 염증이 생겼다가도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그 소금물은 상처가 난 데 바르면요, 일반 소금을 상처가 난 데 바르면 되게 따가워요. 그러나 이 소금은 따갑지 않습니다. 안 따가워요. 그러니까 당뇨발로 썩어 문드러져 가도 막 이렇게 그냥 조직이 허물어져 있는데도 담그면요 그렇게 따갑고 그런 거 잘 몰라요. 물론 이제 감각도 좀 필요하지만 어떤 상처에도 이렇게 소금 발라보세요. 그 회복 속도가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가 필요한 때 하고 또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시고 나한테 좀 이상하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내시경하
용종 절제 이러는데 사실은 저는 뭐 용종도 저는 아직 검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는 용종도 이게 저절로 생기잖아요.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근데 몸이 회복이 되고 어떤 내적인 조건이 완화가 되면 없어진다고 봐요. 암세포도 없어지잖아요. 용종 안 없어지겠어요? 내가 내 환경을 조절하면 암세포도 없어지는데 용종이 안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집니다. 저절로 생긴 건 저절로 없어진다. 이게 우리 몸의 원칙이죠. 자연치유의 원칙입니다. 물론 어느 단계를 넘었으면 또 양방의 도움도 받아야 되는 거 맞죠. 정확하게 또 검사도 해야 되고 어떤 건 또 급한 수술도 해야 되는 게 맞죠. 죽고 살고는 하늘에 달려있는 거니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수술보다는 우리는 자연치료에 먼저 신경을 쓰고 이런 병들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예방하는 생활습관, 예방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정말로 대변 보고서 깨끗이 닦는 위생습관, 물로 비누칠을 꼭 해서 깨끗이 닦는 위생습관, 나와 내 가족, 내가 아는 지인들과 손잡고 악수하는 그 정도 되려면 이런 정도의 이거는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생활습관. 자꾸 이 말이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질환 예방, 이게 중요하죠. 배변 후에는 따뜻한 물로 목욕까지 한다. 이 참 목욕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닦아주는 건 맞죠. 한번 쭉 읽어보시게 되겠습니다. 항상 항문을 깨끗이 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휴지로만 쓱 하면요, 그거 안 돼요. 안 됩니다. 쭉 읽어보시면 참 좋은 말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번 예방을 위해서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배변 시간은 짧게 가진다. 술과 자극적인 음식은 적당하게 먹는 게 맞습니다. 술 마시면 치정맥총의 혈액이 대량으로 운반되어 치액의 원인이 되고 우련이 심해지고 치열이 있는 경우 통증이 악화되고 또 매운 거, 후추, 고추, 향신료가 많이 든 자극적인 음식, 항문을 자극해서 출혈과 염증을 일으키면 적당히 먹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섬유 음식 먹어야 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보겠습니다. 9번에 보면 적극적이고 올바른 치료, 이거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에 문제가 있다면 항문이 불편하다고 수치스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입이나 항문이나 들어가나 나가나 결국은 내 몸이거든요. 항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속에서 쌓이면 그게 더럽지요. 항문을 통해서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 항문이라는 그 장기는 아주 중요하고 고귀한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스러울 일이 아니에요. 항상 깨끗이 닦아주고 위생적이고, 그 다음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적극적이고 이런 진찰과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또 치질이나 대장질환 이런 거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잘 한번 검사도 중요하고, 양방의 검사, 현대과학적인 검사도 중요하고, 할 때 역시 전통의학의 변증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양방과 전통의학을 동시에 복합적인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 동시에 치료를 받는 게 좋죠. 이걸 염두에 두시고, 특히 적극적이고 올바른 치료는 꼭 권장해야 됩니다. 절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일이 또 있습니다. 이 대장은 참 이게 대장에 서식하는 세균이 여기 보니까 약 700종 이상이랍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은 다당류 이런 것들은 박테리아의 지방산으로 변화시켜 대장에서 흡수해버리고요. 소량의 비타민을 또 생산해서 특히 비타민 B, K가 생산되고 흡수되고, 하루에 필요한 양에 비하면 소량에 불과하지만 음식물을 통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경우 이 정도의 비타민도 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 박테리아에 의해 만들어진 비타민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 박테리아를 죽이는 항생제를 복용하면 비타민 부족 현상이 올 수 있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 함부로 오남용하면 안 되죠. 한국 사람처럼 항생제 많이 먹는 나라 없어요. 굉장합니다, 우리나라.
어쨌든 항생제 먹을 때는 한번 이런 생각도 꼭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생산물로는 가스가 있고 이것은 질소와 이산화탄소를 이루어지고 소량의 수소, 황화수소, 메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으로 요거 제가 쭉 해놨는데 이 세균이 여러 가지 뭐 물질을 생산하기도 있고 또 숙주의 기관 형성 과정에도 관여를 하죠. 예를 들면 맹장과 림프腺과 같은 기관의 형성에서 거기에 보면 장에 서식하는 세균들이 있는데 이들이 외부 세균이기 때문에 면역계를 자극시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자극을 받은 이 면역계에서는 항체를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양의학에서 말하는 항상 그 항상성, 동태평형, 그 다음에 음양, 정사의 박투가 매달 이릅니다.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이 자극해서 항체를 만들면 항체가 와서 또 그걸 또 먼저 균들을 없애버리고 또 그와 비슷한 균이 들어오면 바로 이 항체들이 가서 새로 들어오는 균들을 또 막아내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몸의 면역력의 어떤 기초적인 일들이 여기서 이제 벌어지는 거죠. 막 기초적인 초보적인 싸움들이 여기서 막 벌어진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러 장기들이 뭐 폐에서는 또 산소를 탁 받아들여서 또 피 속에다 산소를 보내줘서 이런 데 가서 면역세포가 가서 싸울 때 항체가 가서 싸울 때 산소 공급이 원활히 돼야 되고 산소도 중요하죠. 여러 가지 면역세포 역시 단백질이니까 고가는 좋은 단백질을 좀 흡수해 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또 에너지가 또 충분히 있어야 되니까 또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꼭 먹어줘야 되고 중요하죠. 또 지방질도 꼭 필요하죠. 3대 우리 몸의 영양소가 꼭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뭐 해로운 것도 있지만 또 이제 이 중에 보면 또 해로운 게 또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그 뮤신이라는 점막증 이런 게 있어서 점막 방벽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서 또 같이 또 막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인체에서 어쨌든 이 대장에서 하는 역할이 좀 뭐라 그럴까 항체를 여기서도 막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하고 정말 우리 몸의 면역력하고 굉장히 밀접하죠. 또 대장은 폐장하고는 표리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폐에서는 또 외부의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우리 몸에 공급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폐와 대장이 서로 물 조절을 하면서 또 어떤 우리 면역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두 장부를 오늘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데 특히 대장의 일을 봤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면역력이 떨어질 때는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가는 관리, 대장 관리, 면역력이 중요하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우리가 침을 놓게 되면 생각을 하면서 침을 놓을 수 있죠. 어떤 환자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대상포진 환자의 우리가 비경에다가 좀 놨었지만 역시 우리가 대장경과 소상상해 같이 놓고 또 대장경과 폐경을 같이 치료를 해줬을 때 그 효과가 확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상포진 같은 거는 면역력을 올려줘야 되니까 폐경과 대장경을 꼭 놔줘야 되겠다. 바로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 대상포진 넣을 때 염증 침하고 소상상향으로 많이 치료했습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운 대상포진 환자 제가 많이 치료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변을 통한 진단을 보면 뭐 홍색 출혈, 흰색, 회색, 대변에 피가 나올 때 흑색변이 있을 때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얘기. 피 나오면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똥의 색깔이 뭐 흰색이다 뭐 이러면 담즙이 안 나오는 거 뻔한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피가 나오고 막 점액질이 있다 그러면 궤양이 있고 뭐 뻔한 얘기죠. 그 다음에 변이 까맣다 그러면 저 안쪽에 장부 깊숙한 곳에서 피가 이제 나오는 거죠. 위장이나 위장이나 십이지장 이쪽에. 그 다음에 변기에 기름기가 많고 뭐 대변의 양이 많다 그러면 어떤 췌장염이나 이런 흡수가 좀 안 되는 이런데 소화기 쪽 어떤 장애로 이제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색깔도 보지만 이제 냄새로도 우리가 진단을 하죠. 옛날에 그 어이나 되시는 분들은 임금이 싼 똥을 이렇게 붓으로 찍어서 먹었다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안 봐서. 그러나 그런 진단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장상학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하셔야 되니까 장상학을 잠깐 보겠습니다. 장상학을 보면 대장의 기능은 전도조박이라고 해서 이제 역시 그 물 조절한다는 그거 하나죠. 위와 소장을 거쳐 아래로 보내어진 조박을 받아서 화극금의 견제 작용을 통해 나머지 수분과 전해질을 흡수하고 대변을 형성하여 항문을 통해 체외로 배설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를 가리켜 황제내경에서 대장은 전도지관이요 변화출원이며 대장주진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의 기능에 이상이 오면 전도 기능 실조로 변비, 설사, 복통, 장명 뻔한 얘기죠. 예.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쓰여진 황제내경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그냥 똥을 만들어서 하여튼 내보내는 이런, 그런데 정말 참 대장주진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장부라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장부 중에 특히 이 대장은 위장만큼, 물론 위장도 중요하지요. 중요하지만 위장만큼 정말 먹는 만큼 내보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내보내느냐죠. 설사냐, 변비냐, 아니면 정상적인 변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양의학에서, 전통의학에서는 주로 잘 먹고 잘 싸면 병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거의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은 뭐 이제 한참 때 막 자라는 아이들이니까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잘 놀고, 요 네 가지죠. 이제 어른이 되면 뭐 놀고 잠도 좀 줄고 이렇죠. 일이 많으니까. 그러나 그래도 역시 잘 먹고 잘 싸면 됩니다. 이 잘 싸고가 중요해요. 만약에 잠을 설쳤다, 똥 잘 안 나와요. 입맛도 별로 없어요.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제 얘기에 공감하시나요? 잠 못 주무신 분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변화 안 나온다고 그냥 넘어갈까요? 어떻게 할까요? 소금물 먹어야죠. 한 컵 먹어서 쫙 빼야 되겠죠? 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방송이 잠시 중단됐어요. 여기 인터넷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전에는 여기까지만 하는 거로 하고요. 점심 식사 후에 또 잠시 수양명 대장경맥의 주요 특징서부터 뒷부분은 이제 점심 드시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